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티브 조현일입니다. 저는 잘 귀국해서 또 아침에 NBA 중계를 하고 또 저녁에 KBL 중계를 하러 가기 전에 저희 또 이 사무실에 들려서 컨텐츠를 하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귀국 다음날 중계했던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덴버 너게츠의 백투백 세트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이 딱 한 장소에서만 열렸어요. 바로 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홈에서 두 경기가 펼쳐졌는데 1승 1패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MVP 대결도 굉장히 더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MVP 대결이 역사상 가장 치열한 그런 공방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이끄는 셰이 길저스-알렉산더와 덴버 너게츠의 슈퍼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 간의 맞대결인데요. 자, 이 두 명 가운데 MVP 한 명이 나오는 건 명확한 사실인데 그 누구도 한 명이 명확하게 앞서 나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주야장천 셰이 길저스-알렉산더가 이번 시즌 MVP다. MVP를 받아야 한다. 내가 만약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길저스-알렉산더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니콜라 요키치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요키치는 평균 기록 자체가 트리플 더블이고요. 길저스-알렉산더는 투웨이 플레이어. 요키치에 비해서 훨씬 더 공수 겸장이기도 하고 또 2년 연속 팀을 서부 컨퍼런스 1위로 사실상 이끌었습니다. 이건 거의 확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자의 이런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이 MVP 대결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제 예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저스-알렉산더 1998년생이고요. 그리고 소속팀은 썬더. 클리퍼스에서 뛰다가 폴 조지와의 트레이드로 결국 클리퍼스에서 썬더로 이적을 했습니다. 198cm에 90kg, 그리고 윙스팬은 2m 12cm. 팔이 굉장히 길죠. 여기에 1번과 2번을 모두 다 보는 그런 듀얼 가드, 콤보 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BA 퍼스트 팀은 총 2번 뽑혔죠. 2023년과 24년. 그리고 올 시즌도 퍼스트 팀은 사실상 예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니콜라 요키치 1995년생이고요. 덴버 너게츠에서만 뛰고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2m 11cm에 몸무게가 129kg이니까 신체 조건만 놓고 보자면 요키치를 따라잡을 수 있는, 요키치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팔 길이는 2m 21cm. 보통 유럽 선수들이 도만타스 사보니스처럼 팔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의 악어 팔은 아닙니다. 자, 포지션은 당연히 빅 센터고요. 챔피언에 올랐고 파이널 MVP를 받았던 2023년을 잊을 수가 없겠죠. 자, 시즌 MVP는 21년과 22년 백투백, 그리고 23년은 엠비드에게 내줬지만 24년 다시 MVP를 찾았고요. 그리고 2023년에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 퍼스트 팀은 총 4번입니다. 2019년, 그리고 21년과 22년, 그리고 24년 받았고요. 세컨 팀은 2회, 2020년과 23년. 그래서 NBA, 올 NBA 팀은 총 6번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MVP는 팀 성적, 팀의 상황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러셀 웨스트브룩처럼 팀이 서부 컨퍼런스 6위였지만 MVP를 받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생겨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양대 컨퍼런스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4위 이내에 들어야 그래도 MVP를 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순위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씩 좀 희석되고는 있어요. 자, 하지만 팀 성적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 성과뿐만 아니라 팀을 어느 정도로 이끌었는지, 그 다음에 동료들을 얼마나 버프시켰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일단 썬더는 현재까지 53승 12패, 오늘 패했습니다만 승률은 8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썬더는 현재 득점 4위, 그리고 스틸 1위, 블락 4위, 그 다음에 턴오버도 최소 1위,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썬더는 기본적으로 공수 균형이 좋은 팀이지만 당장 이 슈퍼 에이스인 길저스-알렉산더부터 수비를 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썬더는 아주 훌륭한 수비팀입니다. 자, 반대로 덴버 너게츠는 굉장히 훌륭한 공격팀입니다. 현재 서부 컨퍼런스 3위고요. LA 레이커스와 아주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멤피스 또 휴스턴 등등도 덴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출발은 더졌죠. 완전히 수비가 무너졌고 저말 머레이가 부진에 빠지면서 이 덴버 너게츠가 중하위권에 있었는데 어느덧 3위고요. 오늘 썬더를 잡아내면서 승률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득점 3위고요. 덴버 너게츠, 어시스트 1위,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 1위. 자,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덴버 너게츠의 강점은 공격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죠. 일단 수비는 좋지 않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21위니까요. 단순하게 1차 스탯을 보더라도 스틸 14위, 블락 20위. 그러니까 결국 허슬 스탯이나
그 다음에 2차 수비 지표도 굉장히 좋지 못해요. 하지만 넷 레이팅이 전체 5위인 이유는 이런 허약한 디펜스를 공격으로 충분히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니콜라 요키치가 있는 거죠. 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제가 오늘 중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공수 겸장입니다. 투웨이 플레이어, 양방향 플레이어, 그 다음에 양수 겸장,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일단 이번 시즌에 평균 득점이 전체 1위예요.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다재다능하죠. 자, 그런데 스틸과 블락의 합, 그러니까 이 스토크라고 하죠. 스틸의 ST, 그 다음에 블락의 OCK를 합친 이 합성어인데 이 스토크가 2.9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스토크가 글쎄요, 이 가드가 3 가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스틸과 블락이 굉장히 좀 단순하고 직관적인 수비 지표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는 2차 스탯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자, 이번에 덴버 너게츠와의 백투백 경기.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는 40득점,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5개, 그리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기는 팀은 졌고요. 25득점, 3리바운드, 7어시스트. 그런데 거꾸로 가자면 니콜라 요키치는 두 번째 경기에서 35득점, 18리바운드, 8어시스트.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부진했던 것도 아니죠. 24득점에 리바운드 13개, 어시스트 9개인데 가장 중요한 건 MVP 후보 간의 맞대결에서 내가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키치는 첫 경기는 패했지만 두 번째 경기는 무려 35점에 리바운드 18개, 어시스트 8개 기록을 하면서 OKC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저는 이 1승 1패가 니콜라 요키치에게는 약간의 숨을 불어넣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길저스 알렉산더가 만약에 두 번째 경기까지 이겼더라면 저는 MVP는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굉장히 많이 기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이걸 1승 1패로 만들었고 또 덴버 너게츠 입장에서는 원정 백투백 두 경기였기 때문에 1승 1패, 그 다음에 요키치의 두 경기 도합 59점, 31리바운드, 17어시스트의 활약이 저는 MVP의 대결을 더욱더 안개 속 전국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봅니다. 길저스 알렉산더가 MVP를 어떻게 본다면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팀 덴버는 강하고 또 요키치의 MVP 3회 수상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즌 MVP 레더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옵니다. 3월 8일자 MVP 레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인데요. 1위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2위가 요키치고 3위 아래쪽으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제이슨 테이텀, 르브론 제임스가 탑 5까지 올랐고요. 젤런 브런슨, 도노반 미첼, 스테픈 커리, 케이드 커닝햄, 앤서니 에드워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뭐 대부분은 올 NBA 팀에 뽑히겠죠. 특히나 셰이, 니콜라 요키치, 야니스, 테이텀까지는 저는 올 NBA 퍼스트 팀은 그냥 뭐 이름 박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니스는 제가 저번에 컨텐츠에서 왜 야니스를 퍼스트나 세컨드를 제가 고민을 했냐면 야니스가 65경기 채우기까지 여유가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종아리 부상에서 잘 회복을 해서 뛰고 있고요. 마지막 한 자리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젤런 브런슨일지 아니면 도노반 미첼일지. 르브론 제임스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르브론 제임스 현재 부상 중이고요. 스테픈 커리는 올 NBA 서드팀 이 정도면 또 뽑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커닝햄은 세컨팀, 앤서니 에드워즈가 퍼스트팀에 갈지 아니면 도노반 미첼일지 젤런 브런슨일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만 이번 시즌 MVP는 2파전이다. 길저스 알렉산더와 니콜라 요키치고 이게 3월 8일자 MVP 레더라면 3월 15일에 나올 MVP 레더에서는 그 간극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덴버 너게츠가 1승 1패를 했고 요키치가 길저스 알렉산더와의 맞대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판정승을 거뒀다면 저는 둘의 격차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케빈 듀란트가 한마디를 했죠. 케빈 듀란트 참 뭐 미디어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들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인물이긴 한데 듀란트도 뭐 MVP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케빈 듀란트는 정규 시즌 MVP를 좀 더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성기에 스테픈 커리도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에게도 여러 차례 좌절을 맛봤습니다만 듀란트의 시즌 MVP 한 번은 좀 아쉽긴 해요. 자, 각설하고 듀란트가 이번 MVP 싸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SGA와 요키치 모두 다 너무너무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리그에 이런 선수가 둘이나 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저스 알렉산더와 니콜라 요키치를 리스펙하는 발언이죠. 자, 그러면서 요키치가 언더독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키치는 계속해서 MVP 레더에서도 2위고 그 다음에 MVP 수상을 3회나 한 부분에 대해서 듀란트가 입을 연 거죠. 자, 그러면서 요키치의 MVP 3회 수상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에이, 그거는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SGA와 그 다음에 니콜라 요키치의 이 싸움이 50대 50이다. 나는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웬만해서는 구설수를 안 만드는 인물입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계속해서 길저스 알렉산더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또 하면서 몇 번 긁었거든요. 그런데 길저스 알렉산더는 절대 반응하지 않죠. 약간 어떻게 보자면 과거의 팀 던컨, 그 다음에 현역 선수 가운데는 제이슨 테이텀 같은 선수예요. 무언가 스파이시한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밍숭맹숭하고 슴슴한 인터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와 까를 동시에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 유형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상은 아닙니다만 멘탈이 상당히 좋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MVP도 좋고 올스타에 뽑히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에게는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 이외의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인드셋이죠. 만약에 여기서 길저스 알렉산더가 탐욕을 부리고 또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또 팀을 희생시키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그런 플레이를 했다면 오히려 더 저는 질타를 받고 MVP 레더에서도 더 나쁜 평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길저스 알렉산더의 입장은 초지일과 똑같습니다. 팀이 먼저야. 팀이 이겨야 돼. 그리고 나서 MVP 올스타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올 NBA 팀이 된다면 나는 그게 더 행복한 일이야. 승리가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콜라 요키치도 당연히 팀 퍼스트고 또 유럽 선수답게 굉장히 팀의 그런 규율을 중시하고 또 팀의 화합력, 그 다음에 조직력, 케미스트리를 아주 또 많이 따지는 인물인데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두 명의 이 MVP 대결은 이번 시즌에 더욱더 좀 치열하게 그런 느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셰이와 니콜라 요키치의 이번 정규 시즌 맞대결은 총 4번이 펼쳐졌고요. 2승 2패로 승패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또 백투백 또 시즌 후반기에 펼쳐졌던 이 두 번의 경기가 MVP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승 1패가 됐고 니콜라 요키치가 두 번째 맞대결에서 웃었습니다. 자, 이 MVP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은 더 이상 없지만 길저스 알렉산더 또 니콜라 요키치가 남아있는 잔여 일정을 또 어떻게 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꾸준하게 이 두 명의 또 소식들을 팔로우하면서 또 색다른 NBA 소식과 또 이야기들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예상을 해야겠죠. 또 이 예상을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덴버 너게츠가 길저스 알렉산더의 OKC를 최근 경기에서 꺾었고 또 이 두 경기에서 니콜라 요키치가 선보인 활약상이 엄청났지만 그래도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MVP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년 연속 서부 1위 그리고 투웨이 플레이어, 여기에 듀란트는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MVP 3회와 4회는 NBA 역사를 놓고 봐도 그 문턱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MVP를 3회 받았다고 해서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표에, 득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길저스 알렉산더가 뭐 MVP를 못 받을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에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과연 이 두 명 가운데 어떤 선수가 MVP 트로피에 자신의 이름을 새길지 또 각자의 뭐 이유라든지 또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은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전부 다 보거든요. 공부도 되고 뭐 때로는 또 질타가 더 저에게는 또 더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은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두 명의 MVP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5만이 머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남자와 함께 술방 합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은 시간 비워두시고 저희와 함께 또 재밌게 시간 보내시죠. 여러분, 저는 울산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